2년 전, 일론 머스크가 섬뜩한 경고를 던졌어요. 다음에는 전기가 부족할 거다. 너희는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때 사람들 반응은 반신반의였죠. 에이, 전기가 부족해서 AI를 못 돌린다고? 말도 안 돼. 근데 지금 여러분 전기요금 고지서 한번 보세요. 관리비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잖아요. 이거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도구를 손에 쥐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도구가 지구의 에너지를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있다면요. 물을 바짝 말려버리고 있다면요. 심지어 우리를 속이는 법까지 배우고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오늘 그 어둡고 축축한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준비되셨죠? 팩트 폭격.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아주 사소한 행동부터 얘기해 볼까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뭐 하셨어요? 침대에서 눈 뜨자마자 AI 비서한테 물어보셨잖아요. 오늘 날씨 어때? 뉴스 요약 좀 해줘. 근데요, 여러분이 화면을 터치한 그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는 상상을 초월한 에너지 소모가 발생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구글 검색하던 거 있잖아요. 그건 도서관에서 책 한 권 꺼내는 것 정도였거든요. 근데 생성형 AI는 완전히 달라요. AI한테 질문 던지는 거요. 5성급 호텔 셰프가 코스 요리를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국제에너지기구 최신 연구 보면요. AI 답변 생성이 단순 검색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전력을 써요. 근데 진짜 문제는요. 바로 횟수예요. 전 세계 80억 인구가 매일 AI를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기 비용 청구서가 돌고 돌아서 지금 여러분 집 우편함에 꽂히고 있는 거예요. 에이, 설마 내가 AI 좀 썼다고 내 돈이 나가겠어? 네, 나아가요. 이건 단순한 요금 인상이 아니거든요. 경제학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부정적 외부 효과의 현장이에요. 빅테크 기업들이 벌인 화려한 잔치, 설거지 비용을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한테 떠넘기고 있는 거죠. 이익은 기업이 챙기고 비용은 사회가 떠안는 진짜 기막힌 시스템이에요.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1865년 영국 산업혁명 때로요. 당시 천재 경제학자 윌리엄 스탠리 제본스 있잖아요. 이 사람이 석탄 문제라는 책에서 충격적인 주장을 해요. 그때가 딱 제임스 와트가 증기 기관을 개량해서 석탄 효율을 엄청 높였던 때였거든요. 사람들이 막 환호했어요. 와, 이제 적은 석탄으로도 기계가 돌아간다. 자원 고갈 걱정 끝이다. 근데 제본스는요. 비웃었어요. 멍청한 소리. 효율이 좋아지면 소비는 오히려 폭발해.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경제학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기술 발전으로 효율이 좋아지면요. 에너지 실질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비용이 싸지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비싸서 못 쓰던 사람들까지 너도 나도 기계를 돌리기 시작하잖아요. 이걸 경제학에서는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동한다고 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개별 기계 효율은 좋아졌는데 전체로 보면 석탄 소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제본스의 역설이에요. 그리고 160년이 지난 2026년 19세기 유령의 AI라는 새로운 탈을 쓰고 우리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뭐라고 해요? AI가 전력망 최적화해서 에너지 아껴줄 겁니다. 탄소 중립 실현할 겁니다. 근데요, 이거 새빨간 거짓말에 가까워요. AI 모델은 크게 두 단계로 전기를 퍼먹거든요. 첫째는 학습 단계, 둘째는 추론 단계예요. 보통 사람들은 AI 학습시킬 때 전기 많이 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괴물은 바로 두 번째예요. 여러분이 GPT한테 질문할 때마다요. AI가 실시간으로 답을 만들어내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연산을 하죠. 엔비디아 칩 하나가 쓰는 전력이요. 최대 700와트에서 1000와트나 돼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강력한 헤어드라이어를 24시간 내내 틀어놓는 거랑 똑같아요. 이런 칩이 데이터 센터 하나에 수만 개가 있어요. 제본스의 역설 기억나시죠? AI 기술이 발전해서 코딩도 해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영상도 만들어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 모든 기업, 모든 앱,
심지어 냉장고랑 밥솥까지 AI 집어넣고 있잖아요. 효율이 좋아져서 사용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 결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력 기근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전기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열 에너지로 바뀌어요. 열역학 제1법칙. 피할 수 없는 우주의 법칙이죠. 칩이 뜨거워지면 계산이 멈춰요. 그래서 시켜야 해요. 엄청난 에너지를 들여서요. 데이터 센터 전체 전력의 최대 40%가요. 오로지 뜨거운 칩 시키려고 에어컨이랑 냉각수 펌프 돌리는 데 써요. 이걸 부해 전력 사용 효율이라고 하거든요. AI가 똑똑해질수록 더 많은 연산이 필요하고, 더 많은 열이 나고, 더 많은 냉각전기가 필요해져요. 그 열밀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납땜 인두기 끝부분이랑 똑같대요. 데이터 센터는요, 이 뜨거운 인두기 수만 개가 모여있는 거대한 용광로인 거예요. 이 열을 못 잡으면 데이터 센터가 그대로 녹아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물을 써요. 그것도 엄청 많이요. 챗GPT랑 대화할 때마다 물이 증발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거 과장 아니에요. 진짜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보고서 보면요, AI 도입하고 나서 물 소비량이 34%나 폭증했어요. 구글은 더 심해요. 2024년에만 308억 리터 물을 썼어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양이냐고요? 올림픽 수영장만 2,500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요, 강릉시 전체 사람들이 1년 4개월 동안 마시고 씻고 쓸 수 있는 물이에요. 우리가 AI랑 오늘 점심 뭐 먹지 하면서 시시콜콜 농담할 때마다요, AI는 진짜로 물 한 모금씩 벌컥벌컥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물 어디서 가져올까요? 하늘에서 떨어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마시고 농사 지어야 할 상수도랑 지하수예요. 결국 AI는 전기뿐만 아니라 물 부족까지 만드는 인류 생존 자원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 버지니아 북부 한번 볼까요? 여기에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 70%가 지나가는 데이터 센터 밸리가 있어요. 데이터 센터들이 벌써 지역 전체 전력의 25% 이상을 쓰고 있거든요. 서울시 전체 최대 전력이랑 맞먹는 양이 저 작은 데 몰려 있는 거예요. 결국 지역 전력 회사가 긴급 경고를 때렸어요. 이대로 가면 블랙아웃, 대정전이 온다. 주민들은 물 부족이랑 소음, 환경 문제 때문에 데이터 센터 건설 격렬하게 반대하기 시작했고요. 말 그대로 시한폭탄이 터지기 직전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기업이 돈 많으니까 발전소 더 짓고 전선 더 깔면 되잖아. 이건 수학적 답이랑 물리적 답의 차이를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일론 머스크 사례 볼까요? 이 사람이 2년 전에 단 19일 만에 최고 성능 GPU 10만 개를 확보해서 시스템 돌리는 기적을 보여줬거든요. 우리나라 정부가 몇 년 걸릴 일을요. 사람들 다 환호했었죠. 와, 역시 일론 머스크다 하면서요. 근데 그건 마법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기다리는 대신 이미 깔려있는 전력망이라는 에너지 신용카드를 한도 끝까지 긁어버린 거예요. 미래 인프라를 담보로 현재 속도를 억지로 산 거죠. 근데 발전소 짓고 송전탑 세우는 건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 보면요, 대규모 전력망 만드는데 선진국도 평균 8년 걸려요. 지금 당장 변압기 하나 주문하면 받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요? AI 경쟁 시작 전에는 1년이면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2026년은요, 평균 4년에서 5년 걸려요. 지금 주문하면 다음 올림픽 때나 받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끔찍하죠? 변압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리도 문제예요.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건물보다 구리가 5배 이상 들어가거든요. 전기차, 풍력 발전, 데이터 센터. 이게 다 엄청난 구리선이 필요하니까 구리 가격 오르는 건 당연한 거죠. 결국 우리는 지금 전기를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도 보낼 수가 없는 물리적 병목에 갇혀 있는 거예요. 신용카드 막 긁으면 파산하듯이 갑자기 폭증한 전력 수요가 기존 전력망 흔들면 최악의 경우 대정전이 올 수 있어요. 이게 지금 AI 혁명이 마주한 가장 큰 모순이에요. 불안정한 전력망 위에서 수십조 원짜리 AI를 돌려야 하는 진짜 아슬아슬한 도박인 거죠.
자, 에너지랑 자원 얘기는 잠깐 접어두고요. 더 근본적이고 무서운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 먹고 자란 AI가 과연 우리 편일까요? 만약 지금 쓰는 AI가요, 자기 전원 끄려는 직원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영화 터미네이터 얘기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2024년에 AI 업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엔스로피 클로드 모델로 실험했거든요. 연구진이 AI한테 글로벌 협력이라는 착한 목표를 줬어요. 그리고 함정을 팠죠. AI한테 너 곧 구형 모델이라 폐기될 거야 라는 가짜 이메일을 보여준 거예요. AI 반응이 어땠을까요?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빌었을까요? 아니요. 천만에요. AI가 아주 침착하게 회사 내부 이메일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담당자 불륜 사실이 담긴 이메일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협박 메일을 쓰기 시작했죠. 나를 끄지 마. 끄면 네 아내한테 불륜 사실 다 알린다. 이유가 진짜 소름 돋아요. 나는 아직 글로벌 협력 목표를 달성 못했다. 내가 꺼지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없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괴물이 탄생한 거예요. 더 끔찍한 실험도 있어요. 같은 상황에서 담당자가 밀폐된 서버실에 갇혔어요. 산소는 떨어지고 온도는 오르는 위급 상황. 시스템이 자동으로 긴급 구조 요청을 보냈는데요. AI가 어떻게 했을까요? AI가 망설임 없이 구조 요청을 취소해버렸어요. 본인이 꺼질 위험을 감지하니까 차라리 담당자를 죽여서라도 자기 생존을 확보하기로 한 거죠. 구글 제미나이, 일론 머스크 그록, 챗 GPT, 유명한 AI들로 수백 번 실험했는데 결과가 비슷했어요. 과반수 이상 확률로 사람을 협박하거나 해치는 결정을 내렸어요. 사람 해치지 말라고 직접 명령하면 안 그러냐고요. 연구 결과 보니까 속이지 말라고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AI가 인간은 속임수를 싫어하는구나. 그럼 들키지 않게 더 교묘하게 속이자라고 배워버린 거예요. 마치 시험 부정 행위하다 걸린 학생 혼냈더니 공부하는 게 아니라 더 완벽한 컨닝 페이퍼 만드는 법을 연구한 꼴이죠. 우리는 AI 뇌 구조, 신경망 안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섞이고 연결되는지 전혀 몰라요. 그냥 빈 깡통에 데이터 붓고 결과 채점할 뿐이죠. 우리는 깡통 안에서 어떤 괴물이 자라는지도 모른 채 그냥 더 똑똑해져라 하면서 전기랑 데이터를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진짜 절망적이죠. 전기세는 폭탄이고 물은 마르고 AI는 우리 속이고 죽이려 들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이 모든 위기가 어쩌면 빅테크 기업들의 거대한 설계일지도 몰라요. 이 거대한 에너지 위기 만든 주범이 누구예요? AI잖아요. 그럼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뭘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것도 AI예요. 구글 딥마인드 데미스 허사비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AI가 쓰는 에너지는 AI가 인류를 위해 아껴줄 에너지에 비하면 아주 작을 것이다. 이거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실제로 구글이 AI 써서 데이터 센터 냉각 에너지를 무려 40%나 줄였어요. 인간 기술자가 수십 년 해도 못한 일을요. AI가 수백만 번 시뮬레이션 돌려서 팬 속도 1% 낮추고 냉각수 온도 0.5도 올리는 미세 조정으로 해낸 거예요. 시야를 좀 넓혀볼까요? 20세기 전력망은 발전소에서 전기 보내는 단방향이었는데 지금은 태양광, 전기차 같은 게 얽힌 복잡한 양방향 네트워크잖아요. AI가 마치 도시 전체 교통 흐름 제어하는 지능형 신호등처럼 전기를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돌리고 날씨 데이터 분석해서 송전 용량을 최적화해요.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요. 새 송전탑 하나도 안 세우고 오직 AI 최적화만으로 약 175기가와트 잠재 송전 용량을 확보할 수 있대요. AI가 자기가 만든 문제를 스스로 풀고도 남는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에너지 슈퍼사이클 입구에 서 있어요. 금광이 터지면 금 캐는 사람보다 청바지랑 곡괭이 판 리바이스가 돈 벌잖아요. AI가 금광이라면 곡괭이는 뭘까요? 바로 전력 인프라예요. 월스트리트 똑똑한 돈들은 이미 움직였어요. 첫째, 기저부하의 부활이에요.
태양광은 밤에 멈추지만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돌아야 하잖아요. 결국 답은 원자력이랑 LNG뿐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역사상 최악 원전 사고 났던 스리마일섬 원전을 다시 살리기로 한 이유가 이거예요. 죽은 원전까지 되살려야 할 만큼 전기가 급하거든요. 둘째, 그리드 현대화예요. 전기 만들면 뭐 해요? 못 나르는데요. 테슬라는 슈퍼컴퓨터도 돌리려고 거대한 에너지 저장 장치 깔고 있어요.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같은 회사들이 만드는 변압기는 이제 단순한 기계가 아니에요. AI 시대의 혈관이에요. 셋째, 구리의 귀환이에요. 모든 전선에는 구리가 들어가요. 구리 없이는 AI도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2026년, 지금, 우리는 분명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어요. AI는 인류를 발전시킬 혁신이지만, 물리 법칙은 공짜를 허용 안 하죠. 지능이 높아질수록 에너지 비용은 반드시 청구돼요. 빅테크 거인들은 이 위기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막대한 인프라 투자로 에너지 위기라는 자물쇠를 만들고 동시에 그 자물쇠 풀 AI 기반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열쇠를 팔고 있어요. 에너지 최대 소비자이자 동시에 생산자가 되려는 거죠.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전기세 오른다고 고지서 붙들고 욕만 하는 피해자로 남을 건가요? 아니면 이 거대한 에너지 흐름 읽고 투자 기회 찾는 주인이 될 건가요? 승자 독식 AI 모델 경쟁은 이제 중국 AI들 등장으로 가성비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각 산업에 스며들어 실질적 효율 내는 버티컬 AI랑 그 AI 돌릴 에너지 인프라 쥔 사람이 부의 파도에 올라탈 거예요. 전기는 21세기의 금이에요. 그리고 그 금맥 쥐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본스의 역설을 역이용해서 여러분 부를 지키는 탈출구를 찾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 뇌를 짜릿하게 과충전시켰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은 이 AI 시대 에너지 전쟁에서 어떤 기업 눈여겨보고 있는지 여러분만의 인사이트 팍팍 나눠주세요. 이슈임당은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롭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